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김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앞선 두 연사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모빌리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단순히 이동의 수단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과의 융합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DNA는 전력 제어 회사입니다. 전력 제어를 하는데 AI를 바탕으로 제조부터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모빌리티에 관한 서비스까지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BCS라는 빌딩 에너지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 시대입니다.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생기고요.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장비 중에 전기차들도 지속적으로 많아질 겁니다. 이런 장비들이나 이런 디바이스들이 많아지면서 전기들이 부족해지는 건 당연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로드맵을 보면 공급망에서의 보급 로드맵 이걸 쫓아가지는 못해요. 2030년까지 약 300만 대의 전기차가 보급되려면 지금 현재 발전량의 약 60%인 6테라와트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중국의 경우 이미 100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충전 전력은 우리나라 전기의 약 5배, 보통 어느 나라의 전력량보다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건물들에서 블랙아웃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상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나라는 약 70%가 화력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수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발전, 전기의 30%가량은 송배전 과정의 손실이나 대기 전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소비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효율화하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기본적인 전통적인 발전 단계에서의 손실을 가는 전기뿐만 아니라 중간에 다른 방법으로 또는 만들어진 대기 전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전력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를 이용한 피크 전력을 예측 제어한다든지 실제로 그 전력을 전기차 충전과 같이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분산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건물의 피크 전력을 예측할 수 있어야 거기서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계산하고 그 전력량을 계산을 해야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절감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저희는 BECS, 빌딩 에너지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현존하는 보통 에너지 솔루션 또는 전력 효율화 BM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컨설팅, 데이터, 절감 솔루션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제어적 BM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를 통해 다른 분산 전력을 제어하고 실제로 사용을 해야 분배 및 전력 제어 활용, 충전 전력과 같은 실사용 전력으로 효율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한전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자입니다. 한전 전력 기반의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건물에서 어느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여유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용한 전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미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컨설팅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력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은 현존하는 다른 비즈니스의 모델의 특성에 따르는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자는 건물에 들어가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본인이 쓰고자 하는 전력량을 변압기로부터 모자 분리를 통한 간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는 건물에서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100이라는 변압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70밖에 쓰지 못하는 줄어드는 효과가 돼서 10년 쓸 장비가 5년밖에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이를 가변 설계라고 하는 기술을 쓰게 되면 건물에서는 100%의 전력을 다 사용을 하면서 전기차가 오게 되면 그 한 대의 전기차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전력 설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저희는 가변 설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디바이스 제조 기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존하는 보통 대개의 충전기들은 충전기 하나에 제어부와 충전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점점 고사양화되죠. 이번에는 정부에서 PLC 통신을 통한 화재 예방 기능까지 넣으라 해서 점점 고사양화됩니다.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이 충전기의 설치도 중복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고, 이 투자가 되면은 당연히 전기차 전용 구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어부와 충전부를 분리해서 모듈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나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모듈은 기존 가격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어느 면에서나 충전을 하고 내연기관차는 주차만 하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충전 자유구역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저희는 실제로 구현했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전력 제어 기술, 디바이스를 제조하고 컨트롤하는 기술, AI나 ERP 등 IT 연계 기술,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는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물에 있는 사람, 한전 등 발전 사업까지도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익이 볼 수 있는 톨게이트, BM이 필요한데 이를 모두 특허화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R&D, POC, 실제 사업 등을 통해 저희는 에너지 효율성, 전력 제어 기술성, 경제성, 그다음 편의성까지도 모두 증명을 하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로는 저희 기업이 벤더락터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벤더락터 솔루션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B2B, 즉 그냥 B2B가 아니라 어떤 벤더한테 커스터마이즈해서 서비스를 해주느냐입니다. 저희는 건물의 오너십, 에너지의 오너십, 공간의 오너십을 가진 B2B 사업자의 벤더락 솔루션 사업자입니다. 저희는 전력 제어 예측 기술과 어드밴스드 로드 매니지먼트 기술을 통해 세계 기업들과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B2G, B2B, B2B2C의 방법으로 현대건설, KT에스테이트, 용인시, IBK 창공 등 여러 기업들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해외로는 중국, 싱가포르 외에 벨지움,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과 MOU를 맺어가면서 이 전력 제어 시스템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오래된 건물이라 말하는 게 한 10년, 20년, 30년 된 건물입니다.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100년, 200년 건물들에서는요, 전력을 제어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스마트 시티 융합 사업자로서 그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연기관차와 일반 전기차가 같이 사용합니다. 이 모든 면은 변압기 같은 돈이 많이 드는 간선설계공사가 없었고, 이 충전기도 10만 원, 15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면을 만드는데 20%의 비용으로 모두 구축을 하였으며, 중간중간 보이는 쇠박스가 전력 제어함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 또한 20%의 에너지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희는 20%의 비용으로 지금 현재 부족한 충전면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에너지 효율 상승과 함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전기차 사용자라든가 개인 아파트라든가 B2C 영역에서의 소구점은 그들이 원하는 편의성이나 경제성은 그들이 원하는 이익의 편익입니다. 하지만 각 이해관계자의 소구점은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사업자는 수익을, 상업용 건물은 그린 서티피케이션을 통한 세제 혜택이나 용적률 증가를, 지자체는 탄소 저감이라는 걸 통해 어떤 산소 저감률 달성이라는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모두 맞추려면 에너지 효율화 ESG 관점에서 에너지 절감, 또 사용의 편의성까지 다 맞추어서 저희가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그냥 큰 거시적 관점에서 분산 전원 관리라고 합니다. 분산 전원이라고 하면 태양광, 한전전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인풋이 있는 반면 사용처도 여러 가지 다방면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런 여유 전력을 활용하여 당연히 써야져야 할 전기차 충전 영역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글로벌 대비 국내 시장은 10분의 1 규모밖에 되지 않지만 SOM 기준으로 저희 세바사는 약 30%의 마켓 쉐어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창업기업으로서 이렇게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가진 비즈니스의 특성입니다. 즉, 저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비즈니스 사업자, 건물의 오너십, 에너지의 오너십, 충전 사업자의 오너십, 공간의 오너십을 가진 분들이 저희의 기술을 바탕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게 되고,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유저가 얼만큼 쓰느냐가 아니라 사실 본사가 지사를 관리하고 지사가 건물을 관리하고 건물의 유저를 관리하는 멀티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 멀티 플랫폼 또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2033년까지 약 2,300억의 목표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와 같이 단순히 하드웨어 제조 설치 운영뿐만 아니라 BTO, LTO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과 전략적 제어, 전력 데이터 사업과 에너지 거래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고 저희의 모든 멤버들은 IT, 모빌리티,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로 여태까지의 수많은 수상과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4년 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창업기로서는 드물게 경기도 유망 에너지 사업자이자 유망 중소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수많은 IT, 에너지 제조에 관한 특허나 인증들이 저희의 기술력을 대변해주고 있고 저희는 그동안 수많은 B2G, B2B 사업자들과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제조부터 AI 기술까지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기업,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질의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진 상무님부터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존하는 충전 디바이스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원 디바이스인 거죠. 이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 시대에서 이미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퍼스널 컴퓨터에서 서버와 같은 네트워킹 컴퓨터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발전을 한 거죠. 똑같습니다. 원 디바이스의 PC가 아니라 서버형 그다음에 클라우드로 가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로드맵을 보시면 저희 앞쪽에 24년도 앞쪽에 있는 충전기들이 현존하는 시스템들이고요. 저희는 이미 모듈화와 전력 분산을 했습니다. 팁스를 통해 전력 예측 제어뿐만 아니라 에너지 제어 솔루션과 프로슈머 솔루션까지 만들어놨고요.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에너지 데이터 사업, 에너지 실제 거래 사업, 이를 바탕으로 한 ESG 사업이고요. 충전기 제조는 저희가 핸들링을 해주는 아래에 있는 사업자가 되게 됩니다. 즉 저희는 건물 아래 작은 한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영업 타겟을 영업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데 저는 한국말 B2B 사업자입니다. B2C의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사업자들이 이제 현대건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 저희가 송도 힐스테이트에 40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건물의 입주자들은 한 달에 5,000원씩 관리비로 내고 편의시설로 전기 원가 100원만 내고 쓰십니다.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400개니까 그냥 200만 원이 또박또박 떨어지는 거고 건물에 사시는 분은 편의시설로 갖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설비, 제조 거기에 수익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타겟으로 하는 게 기존에 설치된 구역을 우리가 대체를 한다 또는 아니면 없는 곳에 저희가 이제 신규로 설치한다 어떤 방향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사업을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방식이라고 치면요. 저희도 분명히 그 부분이 있습니다. 리플레이스먼트 방법이 아니고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첫 번째는 직접 운영 설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는 지자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은 내지만 운영을 못 하십니다. 그 대리 운영하는 방식. 세 번째는 파이낸스의 개념으로 아파트와 같은 그런 분들은 저희가 파이낸스로 렌트 투 온, 리스 투 온의 방식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받는 방식. 네 번째 방식은 대기업들은 그냥
저희 턴키 비즈니스 본인들의 라이센스를 실제로 운영을 하시고요. 저희가 운영 관리만 기술만 좀 제공을 해죠. 마찬가지로 리플레이스먼트 방식이 아니라는 단적인 예는 차지비 같은 경우는 저희 비즈니스 운영을 그러니까 논의하고 있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기존 모자 분리를 통해서 2개의 충전기, 3개의 충전기를 이미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들의 한계점은 확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옆쪽에 50개 내지 100개를 설치해 드립니다. 인터페이스는 그들의 서비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류민기 이사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저희 그 아까 적용하신 사례를 보니까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있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뭐 이렇게 작은 건물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으로서 운영 효율을 생각을 했을 때 예. 우리에게 스윗스팟이 되는 건물 규모는 어느 정도 건물인가요? 정부가 그걸 딱 정해줬습니다. 50면 이상에서는 2%, 5%를 설정하라라고 지원해줬고요.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이미 샌드박스의 신속 확인 제도를 통해서 정부한테 확인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개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2%, 5%의 2개, 5개는 전용 면적으로서의 충전기의 역할을 하지만 나머지 면적은 그거에 적용이 없는 공간이다. 마음대로 사용하고 해라. 그런 유권 해석이나 디바이스 자체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형이든 대형이든 다 설치할 수 있고 아무튼 많이 설치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력 제어 사업을 합니다. 전력 원천 리소스의 양만큼 분배하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된 건물, 전력이 모자란 건물도 설치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기존 사업자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오래된 건물이나 전력을 모자 분리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든 다 적용 가능한 솔루션 같은데,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물, 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해서 지금 보통 저희가 아파트로 계산했을 때는 300세대 이상, 그리고 지자체 건물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게 공공 건물 주차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장 우리나라 건축법상 전력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변압기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영 주차장 같은 건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굉장히 큰 변압기가 달려 있는데 여기서 쓰는 전기는 불빛 켜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대기 전력이 80%가 남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적용 가능한 그 건물들의 규모를 예. 뭐 주차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대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아닙니다. 한정을 할 수가 있나요? 보통 그렇게도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역사는 비슷한 개념인데요. 면적을 베이스로 변압기를 설계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변압기의 용량, 계약 용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계약 용량이 클수록 여유 전력이 많다라고 계산을 하고 그 건물의 특성을 맞춰서 하면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의 전력을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이게 뭐 프로젝트당 우리가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적용 후에 사용량에 따라 부과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데 4가지입니다. 저희는 뒷단에 기술을 제공하는 B2B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익은 물론 디바이스 제조, 설치, 운영에 있고요. 두 번째 BM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낸스를 통한 이자와 그들에게 턴키를 넘겨주는 비즈니스입니다. 그 분들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오너들은 그걸 바탕으로 그 자체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코람코를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코람코 같은 경우는 건물 관리 회사입니다. 건물 관리 회사이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넣어서 건물의 에너지 관리를 통한 관리비까지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전 전력 사용량의 수익이 아니라 에너지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거에 대한 뒷받침에 대한 백데이터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강훈 수석심사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아이템의 핵심이 AI 그 전력 예측 시스템인 걸로 맞습니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나 좀 복잡하고 예. 어느 정도나 좀 진입 장벽이 있는 기술인지가 저는 궁금한데,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데이터 측면에서 예. 그 시계열에 따른 뭐 전력 사용량, 예. 뭐 이거 이외에 저희가 어떤 좀 파라미터들을 고려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질문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보통 삼정 회계법인 KPMG에서는 저희 기술력을 보통 2.5년 정도 리딩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디바이스 자체로 1년, 소프트웨어적으로 한 1.5년 정도를 봐주시고 계신데 아까 말씀한 AI 기술은 전력 데이터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방법은 국내에 여러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드웨어를 가지고 어떤 분산 제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분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 모아서 이제 그런 경쟁 부분까지 합쳤을 때 저희가 받은 어떤 그 기술 그 장표는 BBB 플러스입니다. 일반 웬만한 중견 회사 정도의 레벨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현 심사위원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 혹시 여기 국내에서 가번 설계하는 곳이 저희 한 곳인지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면 제일 뭐랄까 비슷하게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좀 궁금하고요. 예. 그 가변 설계에 대한 좀 단점이 또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가변 설계라고 하는 건 원래는 있는 기술이에요. 송배전망에서 오른쪽 동네, 왼쪽 동네를 변별력 있게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있었던 기술입니다. 소비단에서 단순히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이 그랬던 기술인데 국내에서는 에너지 사업자라면 향후에 경쟁 상대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스마트 그리드라는 사업 자체 인더스트리가 너무 크고 현재 발전단 또는 송배전망에 있는 사업만 하기에도 버겁습니다. 저희 같이 미리 소비단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기업은 아직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독일이나 프랑스는 좀 있습니다. 캐나다는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현 책임심사위원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대표님 발표 예.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사실 충전사 뭐 방금 나왔던 질문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예. 그 충전 사업하는 경쟁사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만의 좀 경쟁 우위가 있다면 예. 어떤 게 있을까 좀 궁금해요. 보시는 장표는 저희 장표가 아니라 현대건설에서 저희를 선수장을 해가지고 변별력 있게 구분했던 장표 중에 하나입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사나 건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적인 전기 설비를 넣어야 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 설비 공사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금의 전기차는 전기를 컨슈밍하는 장치지만 언젠가는 뱉어낼 출구가 필요합니다. 전력 설계 자체가 투웨이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당연히 경제성이겠죠. 기존 어떤 사업자도 저희는 기존 사업자의 3분의 1, 크게는 5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동영상으로 보신 그 34개의 충전면은 비용 제가 오픈해 드린다면 정확히 2,780만 원입니다. 2,780만 원으로 34개의 면을 전부 다 설치를 했고 거기에 지금 사용하시는 회전율은 12%입니다. 네, 또 궁금했던 게요. 예. 그 저희가 전력 제어를 예. 저희는 지금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예. 뭐 예측을 해서 이제 뭐 전격 전압 이거 넘어가는 피크 전력 이걸 이제 컨트롤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건물이나 이런 수요처에 필요한 예.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한전에서 데이터로 제공이 되는 건가요? 크게 보면은 건물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외적 데이터와 내적 데이터. 외적 데이터는 한전에서 그정 누적된 데이터로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내적 데이터로는 세 가지 부분이죠. 결국 두 가지입니다. 개별 전력을 얼마나 쓰느냐, 공용 전력으로 얼마나 쓰느냐입니다. 저희는 공용 전력으로 쓴 전력의 남는 부분을 다른 전력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에서는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충전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공장에서는 지게차 전력 또는 농장에서는 전동차, 농업용 전동차 만드는 전력으로 활용하는 다른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제어해서 그걸 바탕으로 어떤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쓸 수 있는가는 한전의 데이터와 내부의 데이터를 같이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전 데이터에 대한 뭐 접근 예. 할 수 있는 뭐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어. 좀 배타적인가요? 아닙니다. 한전 데이터는 한전이 사업을 한 이후에 수많은 데이터를 오픈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분산 전원 관리 시스템의 기본 맥락입니다.
일반 에너지 사업자라고 불리는 에너지 절감 솔루션 사업자라고 하는 분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를 데이터 분석하는 데이터 아날리시스트에 관한 BM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에너지 효율 분야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절감하고 어떤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가를 하시는 분들이 에너지 효율화 사업자입니다. 이걸 위해서 두 가지 시스템으로 발달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가 BEMS라고 불리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매니지 시스템은 결국은 현 상황을 보는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인 효율화 시스템은 BCS는 바스라고 불리는 제어 장치를 통해서 실제로 제어할 수 있는 사업자의 영역입니다. 두 에너지 사업자 모두 한전에 신고해서 데이터를 맘대로 게더링하고 이 게더링할 때 고객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혹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충전기 하드웨어 쪽에서는 예. 어떤 강점이 있으신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 혹시 에너지 그 건물의 어떤 에너지를 전력을 좀 예. 제어하는 데에서도 우리의 어떤 하드웨어 기술이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는 인사이드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낸 것이고요. 우리가 전기라는 걸 갖다 바탕보다 뭐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보통 생산, 유통, 소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생태계 생산, 유통, 소비 과정 중에서 물건들이 유통과 소비가 각각 다 발달했다는 것에 반해서 전력이라는 부분은 한전이라는 생산자가 모든 걸 통찰하는 독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라는 송배전과 생산은 발전을 했지만 소비라는 부분이 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고 실제로 건물 내에서는 이런 소비를 거래하고 제어할 만한 시스템이 없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력이라는 거를 거래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데이터를 거래하는 것과 같은 컨셉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양을 얼마의 가격으로 전달했는가를 계측하고 예측하고 계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BCS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어서 온오프라인 참가자들의 질의도 간단하게 받아볼 건데요. 혹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업기업에 추가 질의가 있는 참가자께서는 유튜브 댓글 혹은 행사 개최 안내가 나간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전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신 김진우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